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owards Non-Invasive and Fast Detection of Glycated Hemoglobin Levels Based on ECG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with Multi-Segment Fusion and Varied Weight입니다. 해당 논문은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에 2021년 게재되었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7.5로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 분야에서 Q1급에 해당됩니다. 해당 논문의 인트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은 좀 길어서 제가 임의로 두 문단으로 좀 나누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고 당뇨병 유병률이나 당뇨병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HbA1c라고 해서 당화혈색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당화혈색소는 이 혈액 속에서 적혈과 혈당이 이런 식으로 결합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당화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의 종류 중 하나이고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HbA1c의 양이 더 많을수록 이 혈당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화혈색소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침습적이고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고 그리고 또 높은 비용이 드는 그런 기존의 측정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당화혈색소와 심전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던 선행 연구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심전도와 이 당화혈색소 농도 간의 통계적인 이 상관관계만을 확인을 하였고 이 당화혈색소를 ECG를 활용을 해서 예측하기 위한 모델은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AI 기반의 이 ECG 접근법을 활용을 해서 당화혈색소를 예측할 수 있는 CNN 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이런 흐름도를 함께 살펴보면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혈액 속에 글루코스인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면 이 당화혈색소가 많이 생성이 되고 이 당화혈색소가 많아지면 이 글루코스 농도도 많아지고 이러한 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우리 몸의 장기들, 심장이나 이런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심전도가 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론적인 흐름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의 플로우 차트에서는 해당 연구의 이런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데 당화혈색소와 심전도 데이터를 얻어서 이 심전도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CNN 모델에 입력을 해서 아웃풋으로 이 당화혈색소의 이 레벨이 도출이 되게 되는 흐름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375명의 당뇨병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 이 환자들은 평균 43.5세의 연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9.5년간의 이 당뇨병 유지 기간을 가졌고 그리고 심전도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 홀터를 활용을 해서 획득이 되었고 이 스마트 홀터의 경우 24시간 동안 착용을 하고 심전도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실험 중에 수면이나 식습관이나 운동, 걷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장비로 측정이 되었고 이 당화혈색소 값은 24시간 동안 ECG를 측정하는 중 딱 한 번만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당화혈색소의 이 농도에 따라서 레벨이 나누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 6.5% 이하이면 당뇨병이 아니고 6.5%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CNN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림처럼 일단 심전도 데이터는 24시간 얻은 것 중에 60초만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느 시점에 60초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나마 이제 홀터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잡음이 노이즈가 많이 최대한 끼지 않은 60초를 선별적으로 활용을 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이 60초의 경우에는 3초씩 세그먼트해서 총 20개의 세그먼트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세그먼트를 각각 인풋으로 모두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5fold cross validation을 적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의 레벨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활용한 CNN 구조는 이 오른쪽의 표와 같은데, 크게 좀 나눠서 보면 컨볼루션을 레이어, 그리고 배치 노멀리제이션, 렐루, 맥스풀, 그리고 드롭아웃까지의 이 구조를 한 5번 정도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 9개 클래스에 대한 예측 확률을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도출한 이 예측 확률에 대한 값인데, 이 열의 개수가 9개의 클래스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행의 개수는 이 20개 세그멘트에 대해 각각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예측 확률에 대한 웨이트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 웨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출된 확률 값을 통해서 계산이 되었고, 각 클래스 그리고 세그먼트별로 모두 계산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예측 확률은 이 기존에 도출한 값과 웨이트를 곱한 것의 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에서 가장 높은 값의 인덱스가 최종 예측되는 당화 혈색소의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MFVW 모델과 이 컨벤셔널 CNN 그리고 CNN LSTM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제안하는 CNN MFVW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컨벤셔널 CNN 그리고 CNN LSTM 순으로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과 테스트에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는 결과이고, 트레이닝 시간의 경우에는 CNN MFVW가 한 두 번째로 긴 17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테스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제안하는 모델의 컴퓨전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결과이고, 이 두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하는 모델과 컨벤셔널 CNN LSTM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9클래스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보시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0.90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컨벤셔널 CNN은 한 0.68, 그리고 CNN LSTM 같은 경우에는 0.465로 좀 굉장히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CNN MFVW 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단계별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 A의 경우에는 그냥 60초의 전체 데이터를 통으로 넣은 경우이고, B의 경우에는 세그먼트를 앞서 3초씩 해서 20개의 세그먼트를 함께 넣은 것이고,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세그먼트도 다 20개로 나누어서 넣고, 그리고 웨이트도 따로 계산해서 곱해준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그먼트를 나누기만 해도 0.72에서 0.90까지 높아지고, 이 웨이트를 함께 곱해주면 0.92까지 성능이 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좀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일단 인트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단 내용이 한 문단에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좀 간단하게 너무 길지 않게 적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해당 연구의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군의 데이터만을 활용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화 혈색소는 6.5% 이상부터가 이제
당뇨병 환자군인데 5.8에서 6.4%까지는 이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런 레벨까지 함께 고려했으면 더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정말 어플리케이션화를 했을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델 성능 비교에 활용을 했던 다른 CNN 모델, 컨벤셔널 CNN이나 CNN LSTM 모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설명을 적어두지 않아서 이런 정보가 함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